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합격 아니겠습니까? 네, 합격의 주안점을 두고 특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티밋 커리어 그룹에서 일하고 면접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태우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 이제 홍보 직무에서도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홍보 직무의 취준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알고 지원을 해야 될지,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는,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합격을 부르는 답변과 또 탈락을 부르는 답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어떤 경우들을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차고 넘치는 이런 지원자들 가운데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이 속한 업종에 대해 어떤 특별한 어떤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합격을 했을 때 잘 적응하고 또 롱런하면서 우리 조직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갖춰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홍보 직무를 예를 들었을 때 최근 기업이 당면했던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어떤 리스크 관련 이슈들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큰 홍보 행사라든지 그런 어떤 진행 중인 업무 혹은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슬기롭게 혹은 너무 잘 진행하고 수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관심을 표현하고 그 업무들을 잘 수행해 왔던 앞에 계신 선배님들, 앞에 계신 어떤 구성원들이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몸소 체감하면서 당연히 더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이런 기업이라면, 이런 홍보 조직이라면 내가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 이런 답변은 저도 면접을 지원자로서도 써먹었던 경우가 있고요. 실제 그런 면접관으로서 그런 답변을 하는 지원자를 마주했을 때 여러 역량 조건이 비슷하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더 플러스 알파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홍보 말과 글을 잘 다루는 홍보 지원자로서 마지막 할 말을 굉장히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 여러 역량 조건들이 비슷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마지막 할 말이 분들의 인상을 정말 확고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입사 준비를 하면서 회사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졌다라는 부분을 마지막 할 말에 진솔하게 담아낸다든지, 특히 이제 어떤 기업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업종에 대한 애정, 그리고 마찬가지 앞에 계신 선배님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함께 일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관심 표현,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할 말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에 정말 확고한 점수를 잘 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락을 부르는 어떤 행동이나 답변들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들먹거리는 어떤 유형의 어떤 지원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실제 역량이 충분하다든지 어떤 조건들이 좋다고 해도 답변이 일단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뽐내고 싶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면접에서만큼은 억누르고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차분한 자세로 면접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나친 자신감을 표출하는 행동을 가장 경계해 달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홍보 직무로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의사소통 자세를 가짐으로써 항상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런 화합을 이끌어내고 조율을 이끌어내는 그런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능력을 잘 발휘해서 항상 주도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네, 아주 직무 역량이 충분히 잘 담긴 답변으로 보이시나요? 네.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표출하려면 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잘 발휘했던 실질적인 어떤 사례, 그런 사례들 속에서 디테일한 어떤 직무 용어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잘 표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실제 학보사 활동을 예를 들어서 저는 학보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런 실질적으로 다양한 학내 현장 곳곳을 취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왔었는데 실제 다양한 학우들과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학우들이 가진 어려움들 혹은 학교 곳곳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우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의 어떤 여러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기사화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측면에서의 소통 능력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경험과 결합시켜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용어들은 정말 면접관들의 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어떤 업종,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 또한 바로 정말 탈락으로 직결되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안 좋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대표 유형들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담당하게 될 어떤 사업 영역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홍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최근에 여러 이슈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네. 관심도를 보는 거겠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냐에 대한 관심도를 볼 수밖에 없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사 모니터링들을 잘 하면서 현재 기업이 당면에 있는 이런 이슈를 잘 한번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어떤 나만의 홍보 아이템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결부시켜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격을 부르는 답변 또는 행동, 그리고 탈락을 부르는 답변과 행동들에 대해서 세 가지씩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홍보의 어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장점을 뭐 5가지 정도를 뽑아보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외형적인 어떤 성향에 특히 이 성향의 어떤 그런 성격이나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직무가 홍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또 갈등을 해결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좀 거리낌이 없고 이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라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홍보 직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떤 두 번째는 직무에 있어서 강력한 어떤 뿌듯함이나 쾌감들을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직무가 이 홍보 직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경력자분들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정성 들여 작성한 어떤 홍보 자료, 뭐 보도 자료가 됐던 기획 기사가 됐던 이런 어떤 자료들이 내 손에서 그치지 않고
기자를 통해서 기사로 생산이 되고 그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그 기사를 보고 어떤 사업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담당자로부터 정말 엄청난 어떤 고맙다라는 어떤 그런 인사 같은 것들을 또 받았을 때 스스로 진짜 뽕에 취할 만큼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두 번째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회사 내에서 다른 어떤 직무들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어떤 직무들보다 빠르게 좀 인정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홍보 직무의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CEO들, 특히 오너가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 자, 뭐 보디가드처럼 한마디로 최일선에서 일을 보좌하면서 기자들의 어떤 접근을 좀 잘 막고 컨트롤하는 업무 또한 누굴까요? 네, 홍보 직무가 다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즉 CEO, 오너의 눈에 잘 띌 수밖에 없고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 바로 홍보 조직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그런 부분 또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뭐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만큼 눈에 잘 띄지 못하는 어떤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또 그것 또한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정말 잘 업무만 수행한다면 그런 강점이 있는 직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언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기자들을 상대하는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많습니다. 언론인들과 많이 이제 만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고요. 그런 정보들 중에서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정보들도 있지만 정말 쏠쏠한 정보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까지도 많은 어떤 깊이 있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큰 대학병원, 이건 제가 예시인데 뭐 저의 예시는 아니지만 이제 병원, 그런 큰 대형 병원들을 담당하는 이제 출입 기자들도 있어요. 그 대형 병원은 굉장히 예약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대형 병원의 어떤 도움을 받고 하고 싶지만 어떨까요? 본인이 정말 이제 친한 출입 기자, 친한 기자가 그런 어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을 담당하는 기자다라고 했을 때 실제 그 기자의 힘을 빌어서 정말 본인의 어떤 지인이나 가족이 아픈 상황에서 바로 정말 그 병원에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작은 예시라고 봐주면 되겠지만 정말 이런 언론인들과의 네트워킹이 실제 내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작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홍보 업무가 가질 수 있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믹스를 해보고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겠는데, 일단 단점에 뭐랄까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언론 홍보가 좀 위주가 되는 그런 홍보의 상황, 직무의 상황 속에서 을이라는 어떤 입장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홍보 직무의 좀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홍보는 기자들에게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무의 기본적인 속성상 뭐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에서 오는 약간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사회생활에서 많은 대인관계에서 도움을 받다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단점일 수는 있지만 뭐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의 좀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장기 프로젝트보다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그때그때 이슈를
대응하면서 그것들을 쳐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홍보 업무가 수행되다 보니까 정말 이슈가 겹치고 겹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네, 일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또 스트레스도 또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떤 불규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조금의 장점으로 승화시킨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뭘까요? 또 조용할 때, 업무가 좀 조용하거나 이슈가 좀 잠잠할 때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을 가질 수도 있다. 뭔가 성과에 막 압박되지 않는 그런 약간의 어떤 휴식기 아닌 휴식기 같은 좀 있을 수도 있다. 업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개인 시간이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워라밸 많이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워라밸은 특히 이제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저도 면접을 해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인상을 받는데요. 특히 이제 홍보 직무는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시간을 업무에 좀 할애해야 되는 시기들을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제가 주말인지 평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어떤 주말에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보 담당자들은 네,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 현장으로 기자들이 달려올 거고요. 그런 기자들을 컨트롤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을 해야 언론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말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 있을 수 있고 또 주말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진급을 했을 때의 얘기인데 기자들과의 어떤 네트워킹을 위해서 골프를 많이 주말에 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들을 잘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좀 깊이 있게 잘 고민해 보면서 과연 홍보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맞을까? 아닐까? 해볼 수 있을까? 말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비전들을 잘 그려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좀 길게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현직자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좀 잘 드린 것 같고, 혹시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들 있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